부모의 지혜란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출발점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부모 품을 떠나 살게 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지혜입니다. 어릴 적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시간을 쪼개어 돌봐주는 마음. 그때는 부모의 손길이 자녀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짐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 돌아올 때 내가 해주는 한마디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니? 라는 따뜻한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간섭한다는 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나는 사랑하려 했을 뿐인데, 나는 힘이 되어 주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자녀는 나를 밀어내는 걸까? 여러분, 이 영상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좋은 부모가 아니라 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 만나면 괜히 말이 꼬이고 좋은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서로 불편한 기운만 남았던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녀의 표정이 어두우면 묻지 않고는 못 견디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면 돕지 않고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자녀가 지쳐 있을 때 그 마음을 빨리 다독여주고 싶어서 조언을 서두르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방식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혜로운 태도와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닫지 않고 오히려 열게 만드는 2가지 말의 방식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가 평생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지혜가 되어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말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앞섭니다. 자녀의 얼굴빛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처럼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일 있니? 괜찮니? 하지만 가끔은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지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집도 깨끗이 치워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고 아들 내외는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짧고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분명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 있니? 혹시 다툰 건 아니니?
그런데 그날은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대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 말과 함께 돌아서는 뒷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녀의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일 때 묻고 싶은 마음과 참아야 한다는 마음이 싸우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침묵은 사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의 질문이 걱정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밝힌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 그것은 바로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할 때는 부모의 한마디 질문이 내 삶에 끼어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묻게 될까요? 사실 부모 마음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힘들진 않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이런 걱정이 앞서서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든 돕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꺼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무게가 되어 자녀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하는 태도보다 네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고 물어봐도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때 더 물어보자니 부담 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무심한 부모처럼 느껴질까 불안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르는 척하는 건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감정이 스스로 정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감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예민할수록 이성적인 사고는 떨어지고, 외부의 조언이나 간섭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크면 클수록 부모는 더 묻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니? 라는 질문조차 꾹 참고 삼키는 건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묻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신뢰를 건네는 깊은 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힘들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자꾸 캐묻는 것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고마웠던 순간. 자식도 똑같습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가족 심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존중해 줄수록 오히려 나중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즉, 모르는 척은 자녀를 무심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한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사랑, 묻지 않음으로써 쌓이는 신뢰. 그것이야말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지혜 아닐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난 뒤 자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자녀의 눈빛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더 깊게 전해집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평생 자녀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의존을 막는 사랑.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특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조금 더 아끼면 자식에게 힘이 되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때로는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아들이 전세 계약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건 없니? 하고 물어보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금 빠듯하긴 해요라고 답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겁니다. 적금을 깨든 제 생활을 줄이든 방법을 찾았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단다. 너희가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순간 기쁨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울림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삶을 살아내려는구나.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 마음을 꾹 눌러야만 하는 순간.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요? 그저 손을 내밀면 될 것을 그 순간 내밀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 그 침묵은 어쩌면 말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큰 도움이 되던 부모의 지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한두 번은 고마워하던 자녀도 3번, 4번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이번에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자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결국 이 패턴은 자녀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요. 여러분, 경제적 도움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부모의 손길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족쇄로 바뀝니다. 부모가 계속 해결해주면 자녀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삶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 중 금전적 문제가 무려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상처가 깊게 남는 문제가 바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존심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때로는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이 빠듯하단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여유가 많지 않구나. 네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한다. 부모가 항상 안전망이 되어줄 수는 없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금융 교육은 작은 실패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실패와 그로 인한 배움이 없다면 큰 성공도 불가능합니다. 내밀고 싶은 손을 잠시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자기만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은 자녀에게 결핍을 안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자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자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없는 척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못 본 척, 존중의 침묵. 여러분, 부모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얼굴만 봐도 압니다. 걸음걸이, 말투, 눈빛, 심지어 숨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 금세 알아차리지요. 그건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함께한 세월이 만들어준 마치 본능 같은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능력이 때로는 자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 안다는 듯, 다 꿰뚫어 본다는 듯 말을 꺼낼 때 자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딸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분명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 있니? 김서방이랑 다퉜니? 하지만 그날은 그냥 못 본 척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누가 뭐라도 물었으면 더 무너졌을 것 같아.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물어보고 챙겨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네 마음을 내가 이미 안다라는 태도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자녀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가족 심리학자 윌리엄 도어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돕고 싶어 말했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위로하려 했지만 자녀는 부담으로 느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충고도,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그저 숨 쉴 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 자꾸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더 말하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부모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는 네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겠다. 이 메시지가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먼저 묻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못 본 척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시간 속에서 자녀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젠가 스스로 다가와 속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셨구나. 그 깨달음은 평생 마음에 남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네 번째, 충고 대신 질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해답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녀는 대답을 피하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충고받을 때보다 경청받을 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충고는 판단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녀는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서 날카롭게 짜증을 냈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지요.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도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조언한다고 했던 말이 사실은 딸이 말하고 싶은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부모라면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연륜이 있으니, 경험이 있으니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 상사는 이렇게 상대해라. 이직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니? 그러자 아들은 1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돕는 건 내가 주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대신 답을 주면 순간은 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자라고 삶을 주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니? 같은 질문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니?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니? 이런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 지켜도 자녀는 부모의 말에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이 때로는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충고의 형태일 때는 벽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이 질문의 형태일 때는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바로 답을 주기보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니? 이 작은 변화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 대신 인정. 자존감을 살리는 언어.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비교의 언어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내 친구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더라. 우리는 이 말 속에 너도 할 수 있다는 격려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동네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랫집 영우는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 됐다더라. 영우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요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아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음을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자녀의 길을 살려주려고 혹은 자극을 주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마음을 꺾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대부분의 부모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자식을 더 잘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결코 격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바로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대부분 동기부여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녀가 듣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넌 부족하다. 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실망의 그림자가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은 이럴 때 더 잘하더라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좌절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자녀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SNS, 모임, 직장. 그 속에서 이미 자녀는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마저 비교한다면 자녀는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 듯한 마음에 빠져듭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비교는 세상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관계에서 받는 상처이기에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비교 대신 인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결과와 상관없이 네가 걸어온 길이 소중하다. 내 방식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저는 딸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 다른 집 자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자 딸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군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자녀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 과정을 봐주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그 순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격려입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어깨를 숙이게도 하고 반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않겠다. 내 자녀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겠다. 이 다짐이 자녀의 자존감을 살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르는 척 말하지 않는 사랑. 둘째, 돈 없는 척 의존을 막는 사랑. 셋째, 못 본 척 존중의 침묵.
넷째, 충고 대신 질문 마음을 여는 대화의 열쇠. 다섯째, 비교 대신 인정 자존감을 살리는 언어. 이 5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지혜로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이자 자녀와 평생을 함께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많이 주고, 많이 말하고, 많이 도와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라는 것을, 말을 줄이고 손을 거두고 대신 기다려주는 그 침묵 속에 더 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동양의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말하지 않는 여백을,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때로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녀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며 결국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끊임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대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져 마음이 아프신가요?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서운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5가지 지혜를 기억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한다면 언젠가 분명 자녀의 눈빛이 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조용히 다가와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배우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자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건네는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